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넘버 포맷 볼까요? 자, 넘버 포맷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 대신에 저기 콤마라 그러나요? 콤마 대신에 이렇게 요걸 넣어서 숫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언더스코어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저 바이너리, 옥탈 그리고 헥사 요거는 나중에 뭐 바이너리와 옥탈과 헥사가 뭔지 이건 16진수 16진수고 얘는 8진수고 얘는 2진수예요.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거 사이언티픽 노테이션 7 곱하기 7.027이라고 하는 것은 0이 7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에다가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죠? 이 노테이션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0이 4개, 하나 둘 셋 4개 있고 3이에요. 그래 하나 맨 앞에다 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이거랑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게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넥스트. 밑에 다시 그러면은 요 실행했을 때 이렇게 표시돼 있죠. 둘, 넷, 여섯, 7개고 둘, 4개. 그죠? 간단하죠? 이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퀄리티 같다 다르다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같다 다르다. 그죠? 다음 볼까요? 다음에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은 이거는 뭐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걸 복사를 해서 스트링은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거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레객스라고 표현하죠. 레객스 파트는 이게 수업이 한 서너 시간 공부해야 할 레객스 레귤러 익스프레션 요거는 이제 스트링과 관련돼 있는 스트링 모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별도의 몇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보죠. 자, IO 디버그에서 이렇게 그리고 프린트 라인은 스트링만 출력할 수 있는데 디버그는 스트링 외에 다른 것도 출력할 수가 있어요. 멀티라인 스트링 멀티라인도 이렇게 하고 다음에 U 표시도 있고 다음에 escape죠. escape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스트링을 서로 합치는 걸 concaten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escape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더블 코트를 출력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출력하고 싶은데 그림은 이 더블 코트를 요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앞에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백슬래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만큼 출력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escape 캐릭터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이거는 그림의 특수 기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자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죠? 한번 동작을 해볼까요? 이거 수정을 하고 쭉 이렇게 됐죠. 이렇게 멀티라인 이거 줄바꿈이에요. 줄바꿈이고 특수기호고 요게 방금 escape 한 캐릭터입니다. 그죠? 다음에 1, 2 쭉쭉쭉쭉 나와있죠. 띄어쓰기 1, 2, 3, 4, 5 스페이스도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거는 요 컨캐트네이션하고 스트링 모듈의 리버스나 스트링 모듈의 어펜드 있잖아요. 마찬가지 스트링 모듈 들어볼까요? 그림에 스트링 어디 있나요? S니까 여기 있죠. 스트링에는 펑션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나중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다 읽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거 볼까요? 더블 코트 이거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escape 캐릭터 이용했을 때 백슬래시고 펌피드 뉴라인 줄바꿈이고 캐리지 리턴 엔터와 같아요. 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탭이고 그다음에 유니코드가 뭔지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하죠.
스트링 사실 좀 볼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불은 true or false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true, false, true, true, false. 얘는 or입니다. or, and or. 간단하죠? and or이에요. 다음 볼까요? 어사인먼트입니다. 어사인먼트 let을 이용해서 진행하죠. 그것도 뭐 간단하게 보죠. 쉽죠?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이 간단하고 또 쉬워요. 아주 언어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같이 지켜봤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만든 언어입니다. 자, 오리지널이란 것을 let. 기본적으로 다 임뮤터블입니다. 러스트가 임뮤터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임뮤터블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변수의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값이 할당되면 영원히 그 값으로 가는 거예요. x이고 x 값을 y에 이렇게 넣었죠. 디버그하면 x와 똑같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출력될 거 아니에요. 출력됐죠. x에다가 또 new를 할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이전의 x와 다른 새로운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얘는 new가 될 것이고 y를 디버그하면 어떻게 되나요? y는 이전에 있던 ex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뉴 오리지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할당된 값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in functional programming a variable the value라고 그럴까요? value of a variable. 그러니까 말은 variable 뭐 바뀔 수 있단 말이 이 variable이잖아요. vary라는 것은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바뀔 수 있다가 variable인데 variable이 아니라는 거죠. never change. 그러니까 never variable이 아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펑셔널 프로그램의 기본 태제예요. 어사인먼트였고, 다음 디스카드 패턴 볼까요? 디스카드 메인 어쨌든 난 주스들 스코어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 있잖아요. 언더바가 있으면은 얘는 쓰지 않겠단 말입니다.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쓰는지 나중에 예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 볼까요? 타입 노테이션. 타입은 어떻게 지정하냐니까 이렇게, 그죠? 세미콜론에다가 이렇게 스트링, 그죠? 이 클론이에요, 세미콜론이에요. 이 클론과 세미콜론도 헷갈리네. 콜론과 세미콜론. 이게 콜론이고, 콜론이고 세미콜론이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콜론입니다. 콜론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코딩하기가 편리합니다. 나중에 우리 연습 문제를 풀 때 그게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왜 코딩에 그렇게 편리한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Why? 데이터 타입 necessary. 크게 종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컴파일 타임 에러, 컴파일 타임 에러 체킹, 컴파일 타임. 그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시점에 잘못된 에러가 어떤 에러가 있는지를 타입을 통해서 컴파일러가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이런
그죠? 에러를 체킹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컴파일이 됐다는 말은 데이터가 굉장히 안전하게 잘 코딩이 됐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코딩 자체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Very helpful to programmer. 그죠? 우리가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코딩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코딩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있을 때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 우리가 이번 이거 끝내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실제 연습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퀴즈를 풀어 나갈 때 그때 이 타입이 가지고 있는 정말 유용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타입 엘리어스입니다. 엘리어스는 말 그대로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유저 타입 유저 아이디 equal int 했어요. 타입 엘리어스는 그러니까 타입을 다른 말로 그걸 엘리어스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의 이름 별명이 별칭이고 그래서 팝을 쓰면은 파블릭이고 아니면은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 아이디를 int 대신에 쓰겠다, 혹은 int 대신에 유저 아이디를 쓰겠다 이 말이죠. 그죠? 유저 아이디 equal int. 그러면 이제 int 대신에 유저 아이디를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int가 들어갈 자리에 유저 아이디를 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엘리어스인데, 근데 이걸 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다만 이런 게 있다. 블락을 볼까요? 블락은 이게 블락입니다.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큰 따옴표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심벌 요걸 뭐라 그러나요? 적혀 있는 게 없네. 나중에 뭐 놓겠죠. 그죠? 프랜시스와 비슷한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대괄호라고 해요. 대괄호. 근데 여기에 여기 있겠구나. 여기 보시면은 컬리 브레이스입니다. 컬리 브레이스.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컬리 브레이스. 컬리 브레이스 말고 다른 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컬리 브레이스 있는 요만큼이 하나의 블락입니다. 또 여기도 블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베리어블은 이 블락 내에서만 쓰이고, 이 베리어블은 이 블락 내에서만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프레나이트 아니죠. 아니죠. 얘는 여기만 쓰인다는 것이 아니라 얘는 여기 메인 이만큼에 쓰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메인이 있는 데가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레나이트가 쓰이는 것은 요만큼입니다. 그죠? 그리고 디그리가 쓰이는 것은 요만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시우스 얘가 쓰이는 것도 이만큼이 되죠. 그죠? 프레나이트도 여기이고 마이너스 32 디그리 되는 거예요. 디그리는 64 디그리즈 리턴. 그죠?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네. 프레나이트 64가 되겠네. 64.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제가 그렇죠. 요거 볼까? 요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요거 지금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석을 처리하면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죠. unknown variable입니다. degrees is not in scope here. 스코프 내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스코프가 바운더리란 말이에요. 바운더리 내에 있지 않다. 다른 스코프와 바운더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다르긴 한데, 스코프는 영역이라는 의미고 바운더리는 경계라는 의미니까 하여튼 비슷하게 쓰입니다. 바운더리.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음에 next. 그리고
보통 우리 이것도 잘 보시 바랍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주로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가로를 넣죠. 그죠? 가로. 이렇게 하는데, 그림에서는 이 가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컬리 브레이스를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림이 좀 다른 언어와 다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의를 눈여겨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서 그 속에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요. 인트냐 스트링이냐 표시를 하죠. 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볼까요? 인트. 지금 인트 리스트입니다. 인트 리스트고, 그리고 immutably prepend 하는 방식, 요렇게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그죠? 인트를 뒤에다 붙이는 게 prepend. 아니죠. 뒤에다 붙이는 것은 append죠. 그죠? append고.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까? 앞에다 붙이는 것이 prepend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2, 3을 어디? 여기 -1, 0 다음에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점 2개 똥똥 찍어서 풀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풀어주는 거, 스캐폴딩 비슷한 용어인데, 스캐폴딩 비슷한데 스캐폴딩이 아니라 다른 말이 있어요. 생각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요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스트링과 인티즈가 같은 리스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 떴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서로 맞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트 스트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인트가 튀어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이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수석 처리해놓고, 근데 제가 이 프리펜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프리펜드가 아닌 싶은데, 자, 리스트가 궁금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리스트 파트 있죠? 리스트 여기 있잖아요. 그림 리스트 들어와서 리스트에서 펑션들 중에서 프리펜드와 어펜드가 있을 거예요. 자, 프리펜드 P니까 밑에 있겠네. 여기 있네. P 프리펜드. 프리펜드에서 2, 3, 4 해서 1 이그지스팅 리스트 1, 2, 3, 4 됐죠? 어펜드도 있어요. 어펜드는 볼까요? 어펜드 여기 A니까 위에 있죠? 어펜드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1, 2, 3에서 append 1, 2, 3 이렇게 합치는 거. 리스트 A와 펑셔널 시그너처가 이렇게 됐습니다. 리스트 A와 리스트 B 두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합치는 거. 요걸 이제 append로 표시를 하고 있군요. prepend, 저도 좀 헷갈렸네. prepend는 앞에다 가져다 붙인다고 생각했는데 앞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 붙이는데 스캐폴드 방식 풀어서 붙이는 걸 prepend. append는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치는 거. append. 용어가 append와 prepend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말이 붙을 줄 알았는데 이건 조금 용어를 미스매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다음 볼까요? constant는 상수죠. 말 그대로 constant. 데이터 타입 int, list, int 이고 요렇게 1, 2, 3 이게 이 int라고 하는 constant를 지정한 겁니다. constant. 플롯은 요렇게 플로트가 아니고 플로트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플로트라고 하는 말은 지정된 용어라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ds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인트도 마찬가지. 이 int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s를 붙여놨죠. 그죠?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onstant. 다음 볼까요? 자, 펑션입니다. 펑션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죠. Higher order 펑션은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
중에 하나가 higher order function이에요. higher order function.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higher order function. a function입니다. a function인데 which can be is either input or output. 그러니까 펑션으로 입력하거나 input 아규먼트가 되거나 혹은 리턴 값이 되거나 input은 아규먼트를 말하는 거죠. 아규먼트가 되거나 혹은 output 혹은 리턴 밸류. 이게 higher order 펑션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걸 복사를 할까요? 그래서 얘가 좀 보기가 좀 제가 편해요. 응? 자, 보시면 이렇게 메인에서 my function에 add one이라고 돼 있어요. add one이고 add one은 어디 있나요? 밑에 있네. 이게 add one이라는 펑션입니다. 이 펑션을 my function이라는 베리어블에 담았습니다. function can be assigned to variable. 베리어블의 펑션을 할당할 수도 있고, 혹은 펑션이 my function에서 이 debug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또 이 my 펑션이 전달될 수가 있고, 그죠? 뭐 이건 my function에 add one 해도 상관이 없죠. add one 같은 의미입니다. 얘는 my 펑션은 필요 없죠. 지워버려. 이렇게 해도 같은 내용이에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패스트 펑션이 이렇게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인티저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펑션이에요. 펑션도 데이터 타입이 있죠. 펑션의 데이터 타입은 인풋 값과 리턴 값입니다. 그죠? 이게 펑션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트 얘는 뭐예요? 얘는 이 twice라고 하는 펑션의 리턴 값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아규먼트의 명칭이 아규먼트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의 명칭이 패스드 펑션이에요. 이걸 아규먼트라니까 헷갈리게 돼 있네. 그죠? 아규먼트로 이름 붙여놓으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패스드 펑션 호출하고 패스드 펑션 얘예요. 얘를 가져와서 또 호출하고 두 번을 하고 있네. 두 번 하니까 twice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걸 다르게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적냐니까 이렇게 적고 잠깐만 이렇게 적고 아규먼트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똑같은 의미예요. 좀 전에 거하고 이거 이렇게 둘 다. 이 표시가 어떤 표시인지 이걸 파이프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프 오퍼레이터. 같은 형식이에요. 자, 어쩌다 보니까 이번 에피소드에 이걸 다 끝나려고 했는데 펑션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원래 펑션은 다음 에피소드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나머지 부분도 마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